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4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 0.3% 하락을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조금 했고요. 사실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 흔들렸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테마 종목 위주로 좀 상승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자체가 뭔가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실적주도 실적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띠고 있고요. 일단은 어떤 테마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생각보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관망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미국의 이번에 FOMC에 대한 그런 조기 금리 인상이 예상됨으로써 지금 시장이 관망세를 띠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고 위험 자산이죠. 비트코인 혹은 부동산 시장 또한 조금 경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조금은 우리도 관망을 좀 하면서 천천히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위험한 종목들은 이제는 투자를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3,0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3,000 이상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또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튀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을 아래로 뚫어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위로 뚫어버린다면 좀 위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정세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떨어져도 사실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야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버티기보다는 한번 이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에 대해서는 양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 1개월 정도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은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요 며칠 사이에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큰 변화는 없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은 양봉이었지만 일봉상으로는 사실은 좀 반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크게 좀 하락이 나온다면 950포인트 이상으로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900포인트가 지켜질 것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떨어지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제 크게 과하게 좀 상승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이제 상승세가 멎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외적인 정세까지 조금은 불안해지다 보니까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는 강하게 하지 않았고요. 최근 3일 동안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환율 자체는 또 1182원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위에서 자리를 잡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1176원 정도를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쌍봉 정도를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만 크게 내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21선, 61선, 5일선, 그리고 121선까지도 이렇게 다 이평선에 집결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혹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수렴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크게 움직일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저는 아무래도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방 경직을 가지면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지만 확실히 계속해서 눌러지는 힘 혹은 그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이 줄어드는 방향,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 그다음에 코로나가 혹은 이 대외적인 정세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는 한 번은 이제 조정기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이클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1250원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환율 얘기를 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그 기간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가량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좋은 방향은 아닐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1.4%로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반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와 그다음에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좀 대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물가 상승에 힘을 붙인다면 또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오늘은 거의 다 뭐 하락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3% 하락했고요. 12,3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는 계속 죽어 있고요.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계속 50만 주 미만으로 계속 적은 거래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수렴하다가 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도 550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121선 근처까지 또 주가를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또 이렇게 주가를 한번 더 떨어뜨리면서 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를 파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수렴하면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21선이 이렇게 완곡하게 들어주는 그런 라인을 형성할 것인지 일단은 후자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121선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저항 라인은 확실히 13,600원이죠. 이 정도 라인으로 이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쌍바닥 모양을 그리면 13,600원까지 도달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매수 세력이 딱히 없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라인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라인 이렇게 빠졌고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좀 했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뭐 크게 변화 없이 마무리를 좀 할 것 같고, 투자자를 가볍게 빨리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 우위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가 매수했던 거를 또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조금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의 그런 외국인의 차익 매물은 좀 다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거래량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만 주가가 밀리더라도 좀 많이 내리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 조절.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그런 구체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이제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2035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 내연기관 이제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럽, 전 세계 그런 차량들이 하나 둘씩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소차까지도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자동차 부품 면에서는 고오롱 플라스틱이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법인까지 고오롱 플라스틱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배당 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2주일 뒤면은 고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4월쯤에 100원 정도의 주당 100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소강기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이제 소강기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 급등을 생각하고 조금 너무 지겨운 흐름이라서 좀 지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런 구간을 버티고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벽을 뚫어줬을 때 이런 라인을 좀 뚫어줬을 때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라인도 20주선 위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했는데 일단은 조금은 더 횡보를 하는 듯 하고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하나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그룹 자체가 지금 친환경 소재 쪽으로 무게를 많이 실고 있고요. 특히 수소 쪽으로 힘을 실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코오롱 그룹은 ESG 경영 확대를 위해서 계열사별로 친환경 사업 부문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의 횡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코오롱 그룹은 소재 부품 분야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룹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소 경제 전반에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원앤올리 소재 기술력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의 대주주이기도 한데요.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룹 내 수소 사업의 중추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또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풍력 사업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수전의 기술로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코오롱 글로텍은 탄소 섬유와 에포치를 활용한 수소 압력 용기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이 수소 압력 용기는 그 효성 첨단 소재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은 차량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하우징 부품을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는 이제 하우징 부품을 그다음에 전기차나 뭐 수소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하우징 포함해서 이제 차량 경량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오롱 그룹 자체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또 수소
관련 테마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소 테마가 한참 움직일 때는 고롱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런 수소 테마가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제 가치를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소재 부품주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보다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